윤석열 정부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통계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총량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꼭 까먹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말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건 뭐가 어떻게 됐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외해놓고 경제 지표를 해석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 문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고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니까 다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시면 빨간색 청년 고용률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느는 것은 고령자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었던 분이 이제 제자리에 다 온 거고요.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계속 어려웠는데 또 다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찌 됐건 제조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제조업 일자리 수는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기저효과 또 하나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또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올 초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부 다 상저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하고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탈출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출이 늘고 한국 내수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내수는 여전히 보복 소비 국면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수출에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고 거의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딱 리오프닝을 해보니까 무슨 소비가 늘어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까지 귀금속, 스포츠, 의복, 의약, 화장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딴 거로 얘기하게 되면은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TV를 새로 산다든가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나기 또한 어렵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기면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 이미 바뀌었고 소비 중심 경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추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추경을 하냐. 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경에서 무려 62조를 썼습니다. 우리 GDP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은 3% 가까운 적자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들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 한국 경제가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자는 것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1분이 소비 성향을 보시면 154%고요. 2분이 3분이 들어보면 7, 80% 됩니다. 이 계층에 돈을 투하하게 되면 이 돈은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경제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세수로도 연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비롯한 민생을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